6.25 전쟁 이후 엄청난 경제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두고 아시아의 네 마리 용 또는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도 엄청난 경제 성장으로 켈트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1921년에 영국과의 조약으로 자치령으로 떨어져 나왔지만 둘로 나뉠 세력이 대립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가 없었죠. 이로 인해 실업률이 20%를 찍고 소득세 최고 세율이 65%까지 늘어나는 등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두 세력이 극적으로 화해한 이후 곧바로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법인세를 낮추면서 해외 기업들, 그중에서도 미국의 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아일랜드는 20년 만에 1인당 GDP가 6.4배나 올랐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역시 미국 기업이 있으니까 든든하네. 켈트의 호랑이 아일랜드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1921년 당시 영국에 속해 있었던 아일랜드에서는 독립에 대한 운동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아일랜드 자유국이란 이름의 자치령으로 지정할 것을 약속하죠. 나 이제 너네랑 못 살겠어. 우리 이제 헤어져. 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난 절대 못 헤어져.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나올 거야. 게릴라 좀 맛 좀 볼래?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어쩔 수 없지.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영국 아일랜드 조약을 체결한 거였죠. 그러나 이건 아일랜드가 원했던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습니다. 자치를 인정받긴 했지만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인정하고 그를 대리하는 총독을 두는 등 아직 영국의 아래에 있는 형태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에이먼 데 벌레라를 중심으로 한 조약 반대파와 마이클 콜린스를 중심으로 한 조약 찬성파 사이에 아일랜드 내전이 발생하죠. 아일랜드 내전은 조약 찬성파의 승리로 끝났지만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약 반대파는 피어너 팔, 조약 찬성파는 피너 게일이라는 정당을 창당했는데요. 두 정당을 상대가 어떤 정책을 제안한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표를 던지기 시작하죠. 이로 인해 아일랜드는 정책을 실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1937년에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아일랜드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죠. 아니 당시 아일랜드는 농업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우리 그만 산업화 좀 하자 라고 하면 반대쪽에서 이악 물고 싫어를 외치니까 도저히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어. 결국 아일랜드는 독립 이후에도 영국에게 경제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영국의 아일랜드 수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니까 뭐라고? 경제가 영국 원툴인데 아일랜드는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아일랜드도 영국으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한 시도를 하긴 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일랜드는 영국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면서 보호무역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고 아일랜드의 경제는 큰 위기를 겪습니다. 은행은 일 못하겠다면서 총파업을 하질 않나, 물가가 매년 20%씩 오르지를 않나, 진짜 사람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게다가 실업률은 20%를 찍어서 사람들은 길바닥으로 내쫓겼고 1987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부채는 무려 117%. 이것만 해도 국민들은 숨도 못 쉴 것 같은 상황인데 정치인들은 재정적자 메우겠다면서 소득세 최고 세율을 65%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일랜드 국민들은 여기선 못 산다 라고 외치면서 아일랜드를 떠났죠. 다른 나라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유럽의 지지나 서유럽의 환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던 두 당도 상황이 답도 없어지니까 화해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1987년 9월 2일 피너 게일의 당대표였던 앨런 듀크스가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핵심 사안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죠. 당시 피너 게일은 제1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싹 다 통과될 수 있다는 거야. 이때 총리였던 찰스 호이는 피너 게일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일단 노동조합,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연대 협약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했죠. 사회연대 협약으로 아일랜드는 임금 조정 같은 노동자와 기업 사이의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1974년을 기준으로 250건에 달했던 노사 분쟁이 1988년 이후 연평균 50건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아일랜드는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임금을 삭감했죠. 또 각종 재정 지출과 연금을 줄이면서 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확보하자 그동안 올렸던 세금도 다시 줄이기 시작했는데요. 65%를 찍었던 소득세 최고 세율은 42%로 줄어들었고 자본이득세율은 60%에서 20%까지 떨어졌죠. 특히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대폭 낮추거든요. 50%에 달했던 법인세는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2003년을 기준으로 무려 12.5%, 2003년에 프랑스의 법인세는 33.3%이고 미국의 법인세는 35%였는데요. 이 말은즉 아일랜드는 프랑스와 법인세가 20.8%, 미국과는 22.5%나 차이가 난다는 소리야. 그리고 아일랜드는 자기 나라의 생산 설비나 연구개발 시설을 지은 기업에 인지세 면제 등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아일랜드 사람들은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아니 미국 기업이 볼 때 세금도 별로 안 내는데 말까지 잘 통한다? 이건 아일랜드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 그러다 보니 미국 기업들이 싹 다 아일랜드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1989년에 인텔이 가장 먼저 아일랜드행 티켓을 끊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바로 뒤따라왔죠. 그 이후에도 애플, 메타, 어도비 등이 아일랜드에 투자했고 아일랜드는 든든한 미국 대기업들을 등에 업고 빠른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아일랜드를 부르는 말이 바로 켈트의 호랑이. 현자에서 호랑이가 되어버렸다고? 도대체 얼마나 성장했길래 그런 별명이 붙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찰스 호이 총리의 개혁 이후 아일랜드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었죠. 1995년부터 1999년까지만 봐도 GDP 성장률은 연평균 9.6%를 찍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1인당 GDP도 어마무시하게 증가했는데요. 1987년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약 9,600달러, 하나로 약 1,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1인당 GDP는 약 6만 1,400달러, 하나로 약 8,200만 원. 그러니까 20년 동안 1인당 GDP가 약 6.4배나 증가했다는 거지. 뭐 이렇게 경제가 성장했으니 실업률도 줄어들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과거 20%를 찍었던 아일랜드의 실업률은 2007년에 4%대로 떨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면 멋있는 집 한 채 갖고 싶잖아요. 이로 인해 아일랜드에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년 사이에 집값이 17% 오르자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미친듯이 주택을 지어댔죠. 아일랜드 정부는 주택 건설을 장려하면서 세금 혜택을 주었고 은행들도 주택을 처음 사는 사람에게 주택 가격의 100%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내 집 마련의 기회다 라면서 집을 구매했죠. 또 주택이 있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결국 2004년에는 신규 주택의 착공 수가 무려 8만 건까지 증가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많은 건물이 지어진 것이냐? 2004년 영국의 신규 주택 착공 수는 16만 건이라고 하죠. 뭐 여기까지는 아일랜드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좀 성장하고 있는 거구나 싶지만 이때 영국 인구가 아일랜드보다 15배나 많았다고 하네.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인구는 별로 없으면서 주택만 엄청나게 짓고 있었단 거지. 이런 식으로 성장한 경제가 멀쩡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낀 거품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었습니다. 특히 아일랜드의 경제는 미국 기업에 의해 성장했다 보니 미국에 문제가 생기면 아일랜드에게 치명타로 다가왔죠. 먼저 당시 미국에서도 부동산에 거품이 낀 상태였고 이 거품이 터지면서 일명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그리고 2008년 9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야, 우리 됐어. 우리 본진 개 털리고 있어. 빨리 돌아와. 응? 진짜로 조졌네? 지금 멀티 먹을 때가 아니잖아. 어디가? 다들 돌아와. 니들이 지금 떠나면 우리도 다 죽어. 아니 그래도 일단 본진 먼저 살리고 봐야지. 본진 털리면 싹 다 돼지는 거요. 뭐 이렇게 본진이 날아갈 위험에 처한 미국 기업들은 아일랜드에 투자를 끊었고 갑자기 돈줄이 끊긴 아일랜드는 바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2009년에 실업률이 11%까지 증가했죠. 게다가 돈줄이 끊기면서 투자가 줄자 부동산 시장도 거품이 터져버렸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순식간에 40% 떨어졌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도 73% 감소했죠. 대출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자 무작정 돈을 빌려주고 보던 은행들까지 망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망해가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돈을 쏟아 부었죠.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에게도 이건 엄청난 부담이었고 2010년에 재정적자가 GDP 대비 30%까지 증가합니다. 결국 도저히 버틸 수 없던 아일랜드는 IMF,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죠. 2010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 IMF의 전문가팀은 아일랜드에 약 940억 달러, 하나로 약 125조 8,7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 조건으로 아일랜드는 2014년까지 약 169억 9천만 달러, 하나로 약 22조 2,100억 원의 정부 재정을 감축하기로 했죠. 실제로 아일랜드는 최저임금과 공무원 연금을 줄이고 대학교 등록금을 올리는 등 진짜로 피나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2013년 12월 15일에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일랜드의 희소식은 이게 끝이 아니었죠. 아일랜드는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12.5%라는 법인세를 유지했거든요. 이로 인해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끈 해외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일랜드는 다시 한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2015년을 기준으로 아일랜드의 GDP 성장률은 26.3%, 우리나라에서 GDP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1973년에 14.8% 성장했던 거라고 하니 진짜 경제가 어마무시하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아일랜드의 높은 경제 성장률은 최근까지 이어졌는데요. 2022년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무려 약 10만 2천 달러, 하나로 약 1억 3,700만 원. 우리나라의 2022년 1인당 GDP가 약 3만 3천 달러, 하나로 약 4,400만 원 정도니까 아일랜드가 우리나라보다 약 3.1배나 높은 수준인 거죠. 뭐 애초에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세계 2위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일랜드는 켈트의 호랑이라는 별명답게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일랜드의 성장을 이끌었던 낮은 법인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네. 2021년 10월에 OECD에 의해서 최저 법인세를 15%로 정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137개국이 여기에 합의했다 보니 아일랜드도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했죠. 최저 15%의 법인세는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법인세를 인상한 후에 아일랜드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